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호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네, 김계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면역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것인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그냥 사망하면 무조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는가 하면 상해나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만 나오는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고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나오는 질병사망보험금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보험 계약을 이제 군에서 지자체에서 체결한 거고요. 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경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였던 고인의 경우도 경륜 선수로서 피보험자로 소속이 돼 있던 사람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 초반의 젊은 사이클 선수가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뇌염으로 결국 사망한 사례죠. 네. 어떻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일단 이번에 이제 물론 판결문상에 나온 사실관계이긴 하지만 이거 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2년 이제 1월경인데 1월 초부터 이제 그해 2월 한 말경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쭉 받았고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군에서 열리는 도로 사이클 대회 또 출전을 했고요. 그게 한 3일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20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3월입니다. 3월 한 20일부터 다시 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감기와 두통, 이게 이제 증상이 호소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162.4km, 굉장히 이제 긴 거리죠. 제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거리 같은데. 사실 사이클 좋아하는 분들은 이 정도 타긴 탑니다. 아, 그런가요? 네. 또 여기 대회 출전을 했는데 결국엔 도중에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3일쯤에 어떻게든 이제 그날 치러지는 우창 경기에서는 이제 비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경기도 완주를 했는데 이제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3월 27일 새벽 5시경에 이제 합숙소에서 이제 전신에 이제 경련을 이제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로 119에 이제 호송돼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이제 받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쭉 받으시다가 이제 한 6월 4일경에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대발작 간질로 지속되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병명은 길지만 사실 내용만 봐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고통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그래서 이 고인의 부모님들이 이제 산재 보상 청구를 했었고, 네. 산재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해줬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제 뇌염에 이제 감염됐다. 그리고 뇌염에 감염된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그 자연 경과 이상의 인과관계가 속도로 이제 감염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었죠. 근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보험금 청구에서도 이게 상해 아니겠느냐, 이제 용어 면에서도 이제 재해다, 상해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인식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실 뇌염이라고 하면 보통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네.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질병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고인의 경우는 일정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고인이 소화한 일정이 상당히 살인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대회 출전, 연이은 출전과 훈련 이런 걸로 굉장히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된 상태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저하되니까 사실 젊은 나이였고 몸이 건강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로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었지만 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됐고, 그게 결국은 뇌염으로 인한 증상을 현저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보험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병으로 봐야 된다, 상해 사고가 아니다라고 보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고인의 유족인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걸었죠. 네,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한 거죠, 보험사에서. 네, 1, 2심에는 사실 피고들이 이겨서 네. 상해 사고로 봤던 걸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서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주된 이유는 어떤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상한 경우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래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에서는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할 정도로 훈련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분께서는 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이게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는 살인적인 훈련이 일정이겠지만은
이제 그 직업의 특성상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외부적 사정을 찾아볼 만큼 그렇게 혹독한 훈련은 아니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이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으로 이르게 된 그것 자체는 결국엔 면역력 저하 때문이 아니냐. 그건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거니까 외래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상해사고로 보려면 사실 우연성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급격성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연성도 뭐 내연모기에 물렸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연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외래성이 문제가 되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감염이 됐다라는 것이 과연 이런 외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와 또 고인의 경우처럼 이런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 이 과로 스트레스 자체는 사실 신체에 내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외부적 요인으로 봐서 이 요인도 외래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문제가 됐죠.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질병이냐 상해냐 이 외래성 판단할 때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 외래성인 요인이 두 가지 같이 병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뭐 외래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외래적인 요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로 스트레스 문제는 이 대법원의 입장, 이 판결에서도 그렇고요. 외래적인 요인 자체가 아니다, 외재 요인 자체가 아니다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인과관계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과로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정도, 그냥 급격히라는 단어를 특히 썼고요. 그리고 다른 소속 선수보다 더 심했다고 볼 만한 내부적 사정,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라서 뭐 사실상 이 판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판결들도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과로 스트레스를 외래적인 요인으로 봐서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외래 요인이라고 보지만 사실상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 같고요. 다만 이 바이러스 관련된 것은 사실 생명보험사 보험과 상품과 손해보험사 상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되는 재해의 경우에 이제 1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지금은 뭐 1급 감염병이 아니지만 과거에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봤었죠. 그래서 재해에는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생명보험사 상품이 아니라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상해사고의 외래성과 관련된 문제만 판단하고요. 특히 대법원 판결 이유 중에 특별한 매개체에 의한 감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기는 그럼 특별한 매개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도 있었죠? 네. 변호사님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뇌염 모기 사실 사례 소개보다는 일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염 모기가 그러니까 모기가 와서 내 몸에 침투를 했다. 침투를 한 게 외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어떠세요?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모기는 외래죠, 사실. 네, 네. 내 몸 안에서 모기 키우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학심 판례에서도 일본 뇌염 모기로 인한 거는 그 특별하게 이게 그 전망의 손상에 불과하고 이게 광지지방법원 판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모기에 물린 것 자체는 어떤 치료를 요하지 않은 경미한 어떤 피부 점막의 손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것 자체는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판결에 사실 저는 이 판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상해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보험에서는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요것만 보는데 상해 그 자체의 개념도 봐야 되거든요. 형법에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관련된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으니까 법률에는 없지만 우리가 해석상 상해가 어떤 거냐라고 볼 때 그 생리적 기능 훼손서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는 그 생리적 기능 훼손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결국 너무 경미해서 치료도 전혀 필요 없고 자연 치료되는 정도 수준, 뭐 그런 경우라면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모기에 물리는 것도 물론 진짜 뭐 모기가 엄청 크거나 모기 한 뭐 30마리가 물었다, 뭐 아프리카 열대우림 가서 뭐 모기 물려서 댕겨울 걸렸다, 뭐 여기 뭐 피부가 발적이 일어났다, 이런 심하게 물린 거는 뭐 특별한 매개체로 보겠지, 매개체는 상해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기 한 마리 와가지고 살짝 물은 경우, 이거는 사실 이거 가지고 치료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버무리 한번 쓱쓱 바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물론 개인차도 있긴 하지만 이 알러지 심한 분들은 그게 정말 주먹만하게 불어오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상해로 불려지는 그런 너무- 경우도 있을 수 있네. 근데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사실 그 모기 물린 것 자체로 이렇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 네, 그렇죠. 그런 정도의 그런 이제 뭐 생리적인 기능 훼손이 일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상해 개념 자체에서 문제가 됐고, 네, 그래서 이 광주지방법원 사례에서는 모기 물린 것 자체는 상해 개념에 안 들어간다. 네, 외래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시 상해 사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예.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진 않겠죠. 반면에 근데 또- 순천 사건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또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참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매개체인 모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으므로, 망인이 1번 내연 모기에 물린 것은,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이유를 달리할 뿐인 것 같긴 하지만, 왜 다른지에 대한 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순천지원 판결의 이 이유 설명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특별한 매개체, 모기 특별한 매개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외래 이상도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막 손상에 불과하고,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것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실은 예. 광주지방법원 사례에서 생리적 기능 훼손이나 상해 개념에 들어가냐의 판단이 한 번 더 들어갔었다면, 예. 그러면 상해 사고는 아니다라는 판단도 가능한 건데, 네.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순천지원 사례보다는 광주지방법원 사례가 네. 법리는 좀 더 맞는 타당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리에는 맞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순천지원 사례가 일반인의 시각에 더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죠. 내염 네.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사고죠. 그러니까요. 일반 모기는 아니니까. 뭐 내염 내염 위험의 어떤 그런 뭐 경보도 발령하잖아요. 여름만 되면 내염 모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만큼 위험한 질병인데 제가 또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상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모기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에 물렸고 피부 발적이 일어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네, 모기에 물린 것 자체로 그러면 상해로 불려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광주지방법원 케이스처럼 상해 개념에 안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 총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아까 제가 그냥 한 번에 거의 인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버렸네요. 예. 중앙지방법원 케이스 하나가 또 있었죠. 소개해 줄 만한 네. 그 항신 판결인데 문 변호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김 변호사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알코올 이 다 뭐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급성 심장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과로 스트레스에다가 뭐 보통 접대하는 일이 많거나 하는 네. 경우에 특히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이 알코올은 또 외부적 요인으로 봐서 외래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구토하다가 그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기도 폐쇄구로 사망한 케이스, 이런 경우도 상해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알코올만 놓고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비판을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로 스트레스, 알코올 자체 이런 뭐 구토라든가 뭐 기도 폐쇄 이런 이슈가 아니라, 또는 알코올로 인한 주정 중독 이런 경우면은 이제 뭐 상해 사고로 볼 수 있겠지만, 과로 스트레스 자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어요. 과로 스트레스나 과음이 내인성 급사를 촉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 네. 그러나 그 자체로 상해에 해당된다거나 뭐 아예 상해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외래성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독립적 사인으로 평가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보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사망 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판단한 요 문구가 들어간 판결이 이 사례 말고도 좀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과로 스트레스 자체는 이제 이런 외래성을 아예 부정해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하고심 판결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총평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사례에 대한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특히나 이 대상 사건 판례에서는 그 일상적인 바이러스 감염 등은 외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감염 과정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외래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사실은 이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 여기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말한 그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대법원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또 중요한 키워드를 넣었었죠. 특별한 매개체에 의한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특별한 매개체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보면 맨발로 해안가를 거닐다가 조개껍질 또는 유리 뭐 이런 곳에 발이 찢겼는데 거기서 감염이 생겼다. 그러면 특별한 매개체가 들어가거든요. 일상적이지 않죠. 네, 이거는. 네, 네. 근데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당뇨 환자분께서 당뇨가 있는 분이 맨발로 거닐다가 발이 찢겼고 열상을 입었고 거기에 감염이 돼서 가스계절로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매개체형 감염이라서 이제 외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겁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환자에게 사용했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했던 침, 이 침은 이 환자가 예를 들면 B형 간염이라든가 그런 지금 보균자가 될 수도 있는데 환자에게 사용했던 침이 우연히 찔려서 침통이 엎어지거나 해서 찔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B형 발성 감염이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그런 특별한 매개체인 침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이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